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1월 23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가 며칠 만에 좀 힘을 줬죠. 특히 어제 선물 조금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선물 따라서 아침에 갭 조금 뜨고, 그다음에 이제 음봉 같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자,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요 부분을,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이제 한동안은 좀 미국이랑 완벽하게 싱크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미국 지수 흐름이랑 같이 얼추 비슷하게 따라는 갔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싱크로가 좀 풀렸던 게, 미국이 뭐 이제 1% 2% 밀리면 우리나라만 한 3% 밀리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미국 지수랑 조금 거리를 두었었죠. 대신에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미국이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상승을 했었고, 미국이 힘이 좀 빠지더라도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대비해서 좀 더 준수하게 버텨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뭐가 됐든 일단 미 증시 오랜만에 좀 상승 마감을 했고, 이게 뭐 엄청 크고 막 2% 3% 이렇게 상승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그래도 계속 최근에 힘이 좀 없다가 돌려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며칠 동안 지금 힘이 없었죠. 음봉으로만 따지면 지금 거의 7일, 1, 2, 3, 4, 5, 6, 7. 뭐 물론 이제 밑꼬리 달고 뭐 윗꼬리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지만, 여기 뭐 2400,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400이랑 장기 이동 평균선 주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하는데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일 연속 음봉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미국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자, 그다음에 이제 환율은 뭐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1,400원까지는 안 갔으면 좋지 않을까. 환율은 날마다 좀 보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미증시 나름 준수하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드렸던 경제 침체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매크로성 뉴스들은 지금 시장에 워낙 많아요. 그리고 둘러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그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그게 언젠가 좀 부각이 되냐, 아니면 그냥 그 데미지 누적되면서 내년까지 쭉 넘어가고, 어떻게 막 이제 금리 인상이 하다가 이제 좀 조절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버티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연준 이제 12월 지금 이제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시황,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나, 미국 기준금리 1%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기준금리는 4%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다음 달에 0.5% 올리면 4.5가 되는 거고, 0.75 올리면 4.7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년 2월 3월 금리 인상 거기 좀 추가적으로 더 붙을 텐데, 일단은 5%대를 좀 생각해 두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연준 측에서는 CPI 7.7도, 요번에 엄청 예상치는 이제 8%였는데 그것보다 0.3이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엄청 좋게 반응을 해줬는데, 연준 측에서는 그래도 인플레 결국 2% 3% 4% 요때까지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쭉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11월 말쯤에는 요거는 뭐 각자 좀 고민을 해보세요. 금투스 같은 거. 그냥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기보다는 내가 좀 생각을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금투스가 뭐 그 전에 이제 뭐 유예하겠다, 아예 확정 지어서 이제 못이 박히면은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한 11월 말쯤에는 슬쩍 좀 눈치 볼 준비는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소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뭐 시장에 별 그 파급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파급력이 없더라도 내가 비중 조절해 놨으면은 그 하루 이틀 2, 3일 지나고서 매매하면은 끝이거든요. 며칠 보고서.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데 비중 풀 상태인데, 요게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내 계좌에 직접적으로 갖다 피해가 오겠죠. 그래서 이제 금투세 같은 거는 한번 좀 체크를 잘 해보시고 12월 13일, 12월 15일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 이제 올해 방점을 찍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FOMC 금리 몇 프로 올리냐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연준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겠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가 뭐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게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시간에서 요런 게 좀 셌었죠. 시진핑 양국 문화 교류 확대, 중국 6년 만에 영화 상영 재개. 그래서 OTT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뭐 상한가 종목도 몇 개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뭐 OTT 관련 주랑 혹시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중국 하면 원래 보통 화장품, 한알령 하면 화장품 관련주가 엮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알령 관련해서 한알령이 어디 있을 텐데. 일단은 저기 보복 소비 관련주 이렇게 해서 좀 화장품 얘네들이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켜줄지.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랑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여행인데 일단은 이렇게 한알령에 좀 직접적으로 엮였던 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글쎄요. 일단은 뭐 OTT 시간에서 좀 너무 뜨고 하다 보니까 영화 상영 재개 하루 있다가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거든요.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OTT 관련주 뭐 쇼박스, 알로이스 등등 시간에서 좀 시세를 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살만 사우디 국부펀드 카카오 엔터 요게 어제 단독 뉴스였는데 이제 단독이 아닌 다른 뉴스들도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엔터의 투자 추진 요 내용이 있고 요거 관련주로 갖다가 이제 DNC 미디어랑 SM 시리즈 DNC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가 뭐 이제 2대 주주 이게 예전에 그 뭐 웹툰 만화 그걸로 갖다 좀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 일단 DNC 미디어가 2대 주주가 카카오 엔터이고 그다음에 S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뭐 인수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지금 뭐 인수 진행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내용으로 같이 엮일 수 있지 않나. 지금 시간에 살짝 반응한 게 아마 그 내용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DNC랑 얘네가 시간에 지금 한 2.5%, 2.7% 움직인 게. 그래서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어제 월드컵 같은 경우 그 뭐야 사우디가 이겼더라고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였나요?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좀 이겼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밤 10시입니다. H조 대한민국 우리나라랑 우루과이 이런 내용 시간대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광화문 광장 월드컵 거리 응원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긴 났어요. 처음에 저는 요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집에서 치킨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치킨 매출로 갖다가 시장에서 좀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거리 응원 승인이 나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구 관련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이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밤 10시다 보니까 보기에는 좋은 시간대인데 오버나이트 하기에는 사실 글쎄요. 이게 딱 그 각 국가별로 갖다가 축구 레벨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는 분, 뭐 이제 축구에 정말 내가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랑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만약에 뭐 목요일 밤 이렇게 해서 뭐 이기면 좋고 아니면 그 사이에 일단은 뭐 이기든 지든 해서 좀 종목이 조정이 많이 나오고 하면은 또 다음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눌림을 공략을 해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 맥주, 마니커 FNG, 하잉크 코리아 이렇게 좀 대장격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제주 맥주랑 하잉크 코리아가 좀 더 대장이죠. 그래서 하잉크 코리아는 이렇게 이제 좀 전고점 슬쩍 한번 트라이하는 모습도 있고 장기평 위로 좀 올라온 모습 그리고 제주 맥주는 갭든 자리에서 일단은 버티고는 있어요. 지금 시간에 뭐 한 3% 밀렸다 보니까 한 이렇게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장기평과 2,000원 이 앞에 전고점 이런 구간에서 좀 버티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마니커 FNG는 어제 그냥 바로 좀 밑꼬리를 달았죠. 자, 그래서 월드컵 같은 경우 관련주들은 이제 저는 좀 조정 나오면은 보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축구라는 게 결과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어제 사우디가 이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재명 최측근 뭐 정진상 구속 적부심 청구 오늘 이제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에서 뭔가 또 뉴스 기사화돼서 나오는지, 특히 임팩트 있는 그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시장에서 좀 크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남욱 변호사였죠. 그분이 이제 언급을 했던 그 내용이 이거 좀 크리티컬한데? 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최측근 이 내용에서 좀 더 진행이 되는지 그런 발언 하나하나에 또 반사이익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낙연 관련 주연테크, 뭐 남선알미늄, 남아토건,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현 관련 주도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PM풍년, 코메론 이 정도까지 좀 묶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애플페이는 요즘 삼성페이 광고가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애플페이 들어오니까 그거 견제하려고 지금 삼성페이가 먼저 막 광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는 거고, 애플페이가 일단은 그 약관 11월 30일부터 시행 그래가지고 뭐 이제 금감원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뭐 좀 검토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뭐 늦어도 이제 연내에 좀 출시는 하지 않을까. 특히 늦더라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 그런 생각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랑 현대 측에서 뭐 대꾸를 안 하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뭐 그냥 지키는 것 같아요. 뭐 상관없으니까 뭐 니네 하려면 해라, 뭐 상관없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애플페이 국내 런칭 좀 다가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슈로 갖다 한번 반짝하는지 뭐 관련주들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기고, 자, YTN 같은 경우 오늘 한정 KDN 23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혹시라도 이제 지분 매각에 대해서 뭐 일정이라던가 뭐 계획 같은 게 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뭐 이 이사회가 이 지분 매각을 위해서 열리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래도 이사회에서 그런 매각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좀 뉴스화돼서 나오는지. 그래서 YTN이랑 어제 IMBC도 뭐 민영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YTN, IMBC 오늘 이사에서 뭐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삼성 SDI랑 GM 배터리 요거는 처음에 이제 사실무근이라고 좀 나오긴 했는데 계속 뉴스가 붙기는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다음 달, 특히 요게 그냥 좀 뜬금없는 섹터는 아니고 사실상 삼성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바이오 여기 두 개 자리 잡고, 삼성 SDI가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가 사실상 전기차 점유율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되지 않나. 좀 미래, 단기적인 미래 구간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GM이랑 합작해가지고 벤처 뭐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저건 찌라시긴 한데 최소한 종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나쁘진 않겠죠. 시장에서 뭔가 또 갑자기 부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삼진 L&D, 상신 EDP, 뭐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혹시 또 뉴스 붙는지.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지수 수급주이기 때문에 좀 지수 영향도 더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뭐 24일에 막 뭐가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은 내일 그 일회용품 제공 안 된다. 24일부터 제한 확대. 뭐 계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왔다가 자영업하시거나 뭐 하는 분들이 좀 공급에 대해서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좀 반사 이익으로 한국 패키지, 삼육물산, 무림페이퍼, 무림 SP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갭 뜨고 좀 살짝 슈팅 주고 밀리고, 그다음에 무림 요 재지 쪽 관련 애들이 또 슬쩍 올라오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일회용품들 반사이익 받는 재지 뭐 관련 주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24일부터 파업 시작이 됩니다. 뭐 철도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이었죠? 다음 달도 있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체제의 근간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정에서는 좀 엄청 강하게 강대강으로. 근데 이제 파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뒤에 또 협상을 또 요구하고 이런 게 있죠. 다들 이제 뭐 각자 사람이다 보니까 그 호의가 계속되면은 막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갔다가 있다 보니까 좀 당정에서는 좀 엄청 강하게 나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요 파업이 좀 강대강으로 가면 좀 지속될 수 있지 않나,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화물 관련 주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축은 이제 화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송될 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원자재든 뭐든 좀 이동이 돼야 되는데, 화물이 멈추면은 그 이동이 다 멈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물, 철도, 지하철 그런 물류 관련 주들, 거기다가 이게 플러스로 미국에서도 지금 물류 대란 발생 가능성, 최대 운송 노조 백악관 합의안 거부. 그래서 요게 이제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 때 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랑은 지금은 이번에 좀 별개죠. 그 다음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류 관련 주들 동방, 한익스프레스, 뭐 한솔 로지스틱스, KCTC 이렇게 좀 물류 관련주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철강, 시멘트, 그리고 이런 파업이 좀 계속된다 싶으면은 건설업계한테는 조금 안 좋습니다. 건설업계한테는 미묘하게 좀 완벽하게 뭐 뚜렷하게 악재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철강, 시멘트 같은 이 화물 이동 안 하면은, 원자재가 이동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터 만드는데 이제 뭐 철근 꽂고 뭐 시멘트 바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건설업계 측에서는 건설하는 건물 그 기간들이 길어지고, 그만큼 이제 매출 그뭐 사람들 쓰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 이런 게 더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업계한테는 좀 미묘하게 이런 그 파업들은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건설업계 관련해서 우리가 뭐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수급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이런 거는 뭐 좀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삼성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뭐 연말 로봇 잼스 출시 이런 얘기가 있긴 하는데, 잼스도 지금 뭐 한 두 번인가 딜레이가 됐었죠. 이런 거는 좀 패스하고, 자, 그리고 이제 종전, 휴전, 회담, 우크라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제 뭐 엄청 디테일하게 뭔가 좀 추가적인 내용이 안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 얼마나 하냐. 첫 번째, 얘네는 일단 뺏긴 땅을 다 되찾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 협상 내용에도 영토 회복이 일단 가장 우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이나 회복 얼마나 좀 빨리 더 많이 되찾는지,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소강 상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겨울이 오다 보니까 좀 추워가지고 전쟁 지속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쟁이 좀 소강 상태가 되는지. 그래서 소강 상태가 되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회담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회담이나 협상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좀 재건. 이제 뭐 포탄 안 날라오고 하니까 좀 건설 지어도 되겠다. 사실상 지금 뭐만 하면 러시아 측에서 이제 미사일 공습하고 떨어지는데, 거기서 재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쉽진 않겠죠. 뭐 지었다가 짓는 와중에 뭐 미사일 날라오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왔다가, 그래서 재건은 아무래도 전쟁이 좀 끝나고서 아니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좀 제대로 부각될 때는 아마 회담이나 협상 이런 게 좀 이어질 때 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 러시아 측에서 뭐 핵을 안 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내용들, 내년 봄까지 뭐 끝날 거다 뭐 이런 건 예측이긴 하지만, 결국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랑 좀 같이 엮어봤을 때 전쟁이 좀 길어지는 거를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지원해주는 국가들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는
뭐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당연히 우크라 측에서는 자신들이 뺏긴 땅 찾긴 찾아야 되지만 서방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아이템들이 없다면은 더 전쟁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뭐 제공 관련해서는 데모, 뭐 현대부다임, 서암기계, 서현탄 메탈, 유신, KH 건설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좀 종전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얘네들이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 결국 메인은 네옴시티가 빈쌀만 방한하고 좀 단기 제로 소멸로 가나 했는데 계속 뉴스가 막 새로운 게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강했던 테마들이 강했던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는 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후발주자들 혹은 일정 구간 조정해서 반응을 또 시원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계속 좀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자, 네옴시티가 일단 뭐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것저것 좀 발주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국토부 장관, 사우디, 빈살만, 방산, 원전, 문화, 수소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랑 좀 강한 협력 의지를 봤다. 그러면서 늦어도 1월, 2월, 빠르면은 12월 이렇게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 수조 원대 뭐 수주 성과 있을 거다. 12월부터 뭐 한 2월 사이 이때가 이제 사우디 측에서 발주한다고 했던 그런 개월 수인데 거기서 이제 뭐 수주 원대 수주 성과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좀 못을 박는 식으로 갖다 발언을 하다 보니까 수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수주 성과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뭔가 뒤에서 좀 이번에 왔을 때 뭔가 거래라던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특히 이제 엑스포 그런 거 관련해서 자 거기다 이제 요번 주 28일, 29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 또 방한을 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죠. 그래서 네옴 후속 조치 가시와 아무래도 이제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네옴시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모듈러 주택 뭐 정책 협의체 출범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제 뉴스로 움직인 거긴 한데 이 자체가 막 엄청 큰 재료로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뭔가 겉으로 표면식이고 사실상 이제 요거 주택부 장관 방안 그다음에 이제 뭐 네옴 수주 가능성 삼성물산 통해서 MOU 그게 이제 좀 메인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네이버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전 시동 로봇 빌딩 핵심 기술 상용화 네이버에서도 이제 네옴시티 수주에 대해서 좀 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는 현대모백스가 이제 그 건설 키워드로 갖다 좀 반응을 했었죠. 뭐 장기평 주변에서 일단 한번 좀 시세를 또 주긴 했었는데 이렇게 네옴시티 수주 네이버에서 좀 나선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네옴시티 관련 주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디에프 한미글로벌 코롱도 어제 좀 반응이 엄청 시원했었고 한미는 뭐 계속 봐야 돼요. 요 종목들 3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유신 같은 경우는 재건도 좀 엮이니까 히림은 이제 전고점 이런 구간에서 뭐 기술적으로 갖다 좀 슬쩍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런 건설 그다음 시멘트는 아직 네옴시티에 뭐 참가하겠다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뒤에 좀 뛰어들겠다 얘기 나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수소 공장 이런 거 엮어서 풍국주정 S5일 엮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평화홀딩스는 시총이 좀 가벼워서 끼는 계속 막 윗꼬리를 뭐 엄청 달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얘는 좀 호가가 많이 얇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 트램,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 인니도 엮이고 사우디도 엮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해서 K2 전차 그런 거 수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지금 며칠 동안 움직임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간 수급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저점 올라오면서 고점 좀 트라이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UAM 같은 경우는 조금 텀은 있지 않을까. 그래도 UAM도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네옴시티뿐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25년 세계적으로 다 좀 그 도심지에서 교통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갖다 좀 부각이 되고는 있죠. 그래서 UAM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듈러 주택 XY부터 해가지고 뭐 덕신하우징 MVH 등등
아주 어제는 이제 금강공업이 그 협의체 모듈러 주택 뭐 그쪽에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엮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모듈러 주택 등등. 자,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그 누구야 상한가를 터치를 하긴 했는데 에너토크가 그거에 대해서 체코 정부 바라카 원전 찾았다. 8조 수주전 본격화.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 이번 연도 내에 뭐 협상자, 우선 협상 이런 거 대상자를 좀 선발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만들었던 바라카 원전 방문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이 많네. 요게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도 다음 달에 원전에 대해서 의향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런 키워드들로 어제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원전에 대해서 에너토크, 뭐 G2파워, 한신기계, 서정기전, 뭐 무진 뭐 등등 여기는 좀 대장이 자주 바뀌긴 해요. 자주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보통 그 대장을 하는 종목들은 좀 몇 개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갖다가 관련 주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CES랑 삼성, 애플, 구글 이거 이제 내년 그 키워드. 자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시원옥이 이제 긴급 사용 사용 승인 권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사실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어제 시간에 하한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분명히 엄청 유리한 포지션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게 좀 완벽하게 좀 재료 소멸이다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이 뒤에 국내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일동제약에서 애초에 그랬었죠. 시오노기 승인 받으면은 그걸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다. 그러고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뭐 미국 FDA라던가 뭐 신청할 수 있는 요소, 즉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재료들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좀 생각 드는 게 사실상 그 치료제 자리에 대해서 얘가 그 파일을 지금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 효과가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 치료제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갖다가 점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좀 점유를 해놓은 곳을 신규 사업자가 신규 뭔가 아이템이 뚫고 들어가려면은 그 원래 있던 거 대비해서 우월한 아이템 효과가 있다던가 치료제 측에서는 이제 그 뭔가 치료 효과겠죠, 말 그대로. 뭐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 효과가 좋던가 아니면은 뭔가 자금력을 동원해서 뭐 다른 곳에서 뭐 자금력을 끌어와서 뭐 광고부터 해가지고 대신에 그런 경우에도 결국 중요한 거는 아이템 효과는 베이스로 무조건 반반은 가야 돼요. 다른 것들이랑 똑같이 치료 효과가 현재 있는 애들보다 더 우월하지 못할지언정 비슷하게는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면 사실 뚫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 이미 쓰던 거 쓰지 누가 귀찮게 새로운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얘가 저는 그냥 가장 메인은 이제 시오노기 긴급사용 승인 여부 그거 정도로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얘가 뭐 이제 아침에 시간에 뭐 어제 하한가인데 뭐 움직임은 좀 있겠죠. 오전 중에 뭐 오버슈팅이 나오던가 뭐 아니면 그냥 아침에 갭 뜨고 밀린다거나 하겠지만 저는 매매하기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나중에 막 많이 밀리면은 국내 이제 긴급사용 승인 그거를 좀 기대하면서 뭐 내가 기준을 삼아서 들어가고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재료에 대해서 일부러 일동제약 들고 계신 분들 뭐 안 좋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치료제 막 판매 막 늘어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기업들 실적이랑 연결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에 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기업들이 막 시총이 막 1,000억, 2,000억씩 매출이 나오고 그럴 수는 없지 않나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파일을 이미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처음으로 갔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치료제 처음으로 승인 여부 나오고 한 거면은 좀 더 기하학적으로 갖다 뭐 증가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이미 또 코로나에 대해서 그냥 이미 좀 지나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일동 같은 경우는 뭐 들고 계신 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제 개인 생각이니까 저게 뭐 갑자기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네옴시티에 대해서 오늘 뭐 볼 테마들은 네옴시티, 모듈러, 킹살먼 뭐 이런 막 순환 뒤에서 돌고 있죠. 그다음 뭐 이제 오늘 뭐 네이버 뛰어든다고 하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내년 초 이렇게 좀 발주 이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정치, 물류 이런 게 이제 좀 개별 짜잘짜잘한 카테고리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 좀 추가됐고 그거를 좀 넣어서 봐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섹터들 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 다음 달 뭐 체코든 사우디든 뭐 튀어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넣어두고 자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 중소형주들 나쁘지 않게 움직이는 거는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볼 종목들은 워낙 많지 않나. 대신에 이제 많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분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분산되면 그만큼 이제 뭐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런 시장에서 그게 좀 있습니다. 한 종목에다가 너무 비중을 진짜 내가 뭐 캐치를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또 대응이 잘 안 되는 입장에서 한 종목에 이제 비중 베팅을 해왔다가 뭐 걔가 잘 가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얘가 좀 흐지부지하다가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다른 섹터가 막 미친듯이 치고 나가는 거 보면은 이거 사람이 좀 손절치고 갈아타고 싶거든요. 그래서 손절치고 갈아타면은 얘가 보란듯이 조정 막 내가 산 자리에서만 한 4, 5% 밀려가지고 5%막 밀려가지고 다른 거 튀어 올라오니까 아 이거 복구해야 돼. 손절치고 갈아탔더니 내가 갈아탄 종목이 이제 또 슬쩍 조정 나오고 내가 그 팔았던 종목이 조정 중 구간에서 또 다시 슬쩍슬쩍 올라오고 그러다가 내 본전까지 오고 뭐 오전 고점 돌파한다고 또 매수하고 손절치고 이런 거 좀 반복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애초에 좀 비중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